테슬라의 3분기 실적 발표와 어닝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의 눈과 귀가 쏠리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시장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레거시 자동차 제조사인 GM이 다소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했지만 앞으로 전기차 사업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계획을 함께 내놓자 오히려 주가가 무려 15%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장이 왜 이런 얼핏 보기에 모순적인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이 현상이 전기차의 선두주자인 테슬라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한 바로 내일 있을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내일 진행되는 테슬라의 3분기 어닝콜을 함께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싶으시다면 허니잼 채널 메인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3분기 어닝콜 중계 방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방송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 구독 후 전체 알림 설정을 하시면 방송 시작과 함께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지난 2분기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3분기 발표에서 우리가 무엇에 중점을 둬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더 저렴한 모델에 대한 언급입니다.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당시 테슬라는 더 저렴한 모델이 나올 것이라고 예고하며 이 모델의 대량 생산은 2025년 하반기에 시작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모델이 바로 이번에 확인된 새로운 스탠다드 트림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affordable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보통 affordable이라는 단어를 저가형이라고 쉽게 번역하곤 하지만 사실 그 본래 의미는 구매할 만한, 즉 가격 접근성이 좋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싸다는 뜻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고려할 수 있는 가격대라는 뉘앙스죠. 그래서 최근 스탠다드 모델의 가격이 공개된 후 기대만큼 저렴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affordable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생각해보면 테슬라는 지난 분기에 발표했던 계획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5년 1분기 자료에는 이 affordable model이 단수가 아닌 복수, 즉 models라고 언급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S 하나가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최근 포착되고 있는 사이버캡의 활발한 테스트 움직임과 연결해보면 이 다수의 모델이 새로운 스탠다드 트림과 사이버캡을 함께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는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과연 이와 관련된 더 명확한 내용이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나올 것인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다시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2026년에 세미트럭과 사이버캡 모두 대량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또한 최근 활발하게 들려오는 사이버캡과 세미트럭 공장 업데이트 소식을 통해 어느 정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번 발표에서 테슬라가 직접 이 타임라인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해 준다면 이것은 시장의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특히 사이버캡의 구체적인 양상 타임라인은 단순히 전기차 판매량을 넘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발전이라는 의미로 전기차 판매와 자율주행 양쪽에 모두 큰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는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그 밖에 에너지 사업 부분과 관련해서도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정말 뛰어난 성장세를 보여주었지만 지난 분기 실적에서 AI가 활용된 제품이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단순히 전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송출하는 것을 넘어 언제 저장하고 언제 송출해야 가장 이익이 큰지를 AI가 실시간 데이터로 명확하게 판단한다는 핵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능력의 엄청난 결과가 오늘 영국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테슬라 공식 계정이 직접 밝힌 내용에 따르면 영국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전력망 배터리 20곳 중 16곳이 테슬라 오토비더에 의해 최적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토비더가 바로 AI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전력을 사고 팔아 수익은 최대로 만들고 전력망은 안정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배터리를 파는 것을 넘어 AI를 통해 에너지 시장을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 언급될 에너지 분야의 높은 성장성과 마진, 그리고 이 AI와의 연계가 앞으로 테슬라의 미래 실적에 얼마나 튼튼한 밑바탕이 되어줄지 확인하는 것 역시 중요 관전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2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불확실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불확실성은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및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당시 리스크로 언급되었던 정책의 가장 핵심인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실제로 미국에서 현실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3분기 발표에서는 이 보조금 폐지가 시장에 미칠 영향과 전망에 대한 테슬라의 공식적인 코멘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현재 진행형인 관세 문제 역시 여전히 중요한 불확실성으로 다시 한번 언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보조금 폐지 문제는 잠시 후 GM의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할 핵심은 이것이 미국 내에서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전기차 제조사들은 생존하기 극도로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다른 제조사들은 보조금 덕분에 기술력이나 원가 경쟁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전기차를 판매하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조금이라는 안전판이 사라지면서 전기차 부분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손실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사실상 테슬라 외에는 경쟁자가 존재하기 힘든 독점적인 환경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지난 2분기에 공개된 주요 시장별 테슬라의 전체 자동차 시장 점유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전기차 시장이 아니라 내연기관차까지 모두 포함한 전체 시장에서의 점유율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6년간의 추이를 보면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다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2023년 4분기를 기점으로 점유율이 하락하거나 정체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트렌드가 최근 테슬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그래프의 끝부분만 본다면 마치 성장세가 정점을 찍고 전기차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테슬라의 인기가 식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결과를 만든 요인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기준금리입니다. 아시다시피 기준금리는 자동차 할부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테슬라 차량은 상대적으로 고가 프리미엄 라인에 속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할부금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나고 판매량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점유율이 꺾이기 시작한 2023년 4분기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최고점을 찍었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시 말해 한동안 확인된 테슬라의 점유율 하락은 테슬라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거시경제, 특히 고금리 환경에 직격탄을 맞은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준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죠. 과거 테슬라의 발목을 잡았던 가장 큰 부정적인 요인이 이제는 반대로 긍정적인 요인으로 전환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앞으로 시장 점유율 트렌드가 단기적인 바닥을 다지고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시장별로 조금 더 자세히 전망해 보면 먼저 미국의 경우 4분기 보조금 폐지라는 일회성 이벤트 덕분에 3분기 미리 구매하려는 선수요가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될 3분기 점유율은 반등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다만 4분기부터 보조금 폐지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1분기에 단기적인 바닥을 형성한 후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중국의 경우 최근 4분기 판매량이 아주 뛰어나게 나오고 있어 4분기 반등이 유력해 보입니다. 유럽은 이미 보조금 이슈가 지나갔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의 혜택과 맞물려 가장 먼저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 상승 트렌드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중국 판매량을 보면 4분기가 시작되고 첫 3주 동안 지난 4년간 최고의 판매량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 이전 동주 최고 판매량이었던 13,200대에 비해 3,200대나 더 높은 판매량을 한 주 만에 기록하였습니다. 이런 높은 중국 판매량은 모와이, L의 인기, 그리고 중국에서도 내년부터 사라지는 다양한 보조금 축소 및 제거의 영향입니다. 그 결과 비록 4분기가 시작한 지 3주간의 데이터이지만 현재 중국의 4분기 누적 판매량은 작년 4분기 대비 40% 가깝게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분기가 끝날 때까지 40%라는 엄청난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20%의 성장만 보여준다 하더라도 작년 4분기와 비교해 4만 대의 추가 판매를 중국에서만 기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있었던 GM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GM은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장중 1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 현상은 시장이 레거시 자동차 제조사들이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전기차 사업에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시장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안 그래도 계속 손해를 보고 있던 사업인데 이제 보조금까지 사라지면 그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그런데 GM이 그 사업의 속도를 조절해서 더 큰 손실을 막겠다고 하니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더 나빠지지 않는 것을 호재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현상을 보고 전기차 사업에서 손을 떼는 것이 좋은 거구나. 전기차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이것은 전기차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기업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기업은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제조사가 포함됩니다. 결국 오늘의 GM 사태는 역설적으로 전기차 시장의 독보적인 승자가 왜 테슬라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물론 보조금 폐지가 테슬라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3분기에는 선수율을 발생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4분기부터는 분명 마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벤트가 맞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입는 피해와 다른 기업들이 입는 피해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테슬라에게는 마진이 조금 줄어드는 문제라면 다른 기업들에게는 사업을 접어야 하나를 고민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이 엄청난 격차가 테슬라가 가진 전기차 사업의 펀더멘털이 다른 기업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차트가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FSD 누적 주행 마일 차트입니다. 4분기에 최신 버전인 FSD 버전 14가 배포되었다는 점이 상당히 아쉽지만 3분기 누적 주행 마일 차트 역시 폭발적인 S커브를 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버전 14의 자율주행 성능 향상 정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이 차트는 3분기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4분기 그리고 그 이유가 더욱더 기대되는 차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차트가 바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얼마나 완성되어 가는지를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지표가 됩니다. 이처럼 놀라운 자율주행 능력을 성취한 테슬라의 배경에는 AI 트레이닝에 사용되는 컴퓨팅 파워, 즉 인프라가 존재합니다. 지난 2분기 발표를 기준으로 이번 3분기에는 약 12만 대 이상의 H100 GPU 수준의 컴퓨팅 파워를 확보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과연 이 목표를 달성했는지 혹은 초과 달성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확장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 미래 FSD 성능의 발전 속도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지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제시된 전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앞서 언급된 무역 전쟁이나 미국의 정책 변화 같은 높은 불확실성과 함께 미래 생산량과 판매량에 영향을 줄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자율주행 기술의 가속화를 직접 꼽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지금 FSD 버전 14의 놀라운 발전을 통해 그 가속화가 현실이 되었음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분기 판매량이 중요 변수로 직접 언급했던 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테슬라가 이번 분기에 얼마나 더 긍정적인 미래 전망을 내놓을지 이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제품과 관련해서는 신규 차량들이 2025년에 출시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번에 확인된 모델 3, 모델 Y 스탠다드 버전 이외에 추가로 출시될 차량이 있는지 역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침 테슬라의 3분기 어닝을 하루 앞둔 오늘은 테슬라의 FSD 베타가 출시된 지 5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도로 위에 박스가 떠다니고 일반적인 주행조차 제대로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어느덧 5살이 된 FSD는 이제 일반적인 주행은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오히려 극단적인 예외 상황을 얼마나 잘 대처하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받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안전 드라이버가 사라지는 시점 역시 올해 말이거나 조금 늦어져도 내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전 드라이버가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 발전을 넘어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 확장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질 준비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앞으로 생산될 사이버캡 한 대가 소비자에게 한번 판매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매년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실적 발표의 Q&A 세션에서는 이와 관련된 질문이 처음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 질문에 일론 머스크가 기존에 언급했던 올해 말이라는 타임라인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다면 시장은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이 타임라인이 미뤄지거나 구체적인 시기를 명시하지 않는다면 실망스러운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설령 이 시기가 조금 미뤄진다 하더라도 바뀌는 것은 약간의 시간일 뿐 그 끝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차트는 그동안의 테슬라의 EPS와 주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 흥미로운 점은 지난 2022년 같은 경우 상당히 높은 EPS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주가는 내려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실제 트렌드를 보게 되면 테슬라는 그 이후 EPS가 내려가는 트렌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어떻게 보면 시장이 미래 EPS 트렌드를 미리 읽고 반응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일 발표되는 테슬라의 EPS 예상치를 보게 되면 50센트에서 시작했던 예상치가 현재 59센트로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중요한 점은 최근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다가오는 4분기 같은 경우 미국의 보조금 제거가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길게 본다면 낮아지는 기준금리와 함께 테슬라의 EPS는 전기차 판매만으로도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무인 자율주행 혹은 무인 로보택시가 곧 시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밸류에이션이 테슬라에 포함이 되게 된다면 과거 높아지는 EPS에도 내려갔던 주가와 반대로 상대적으로 낮은 EPS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EPS 반등과 함께 다가오는 자율주행 밸류에이션이 포함되며 테슬라의 주가는 훨씬 더 높은 고지를 향해 올라갈 가능성 분명 존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어닝콜 라이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